네, 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학생의 맞춤형 순회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장애학생의 교육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교육 배치와 관련한 순회교육 지원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현재 순회교육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순회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에 모두 동의하시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또 관련해서 교육기본법에서는 장애학생의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장애학생들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죠.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교육을 우리는 받아야 하고 아이들은 이를 위해 우리 국가는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또 생애 주기에 따라서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서 이들의 자아 실현과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특수교육법의 목적에 규명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 지원은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서 학생이 어떠한 교육 환경에 있던지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보통은 또래의 여느 친구들과 동일하게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에서 교육받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또 중증의 장애나 일시적이거나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기관이나 의료기관이나 또 그런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동이나 운동 기능의 제한으로 가정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 학생들은 현재 법적으로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로 배치되어서 일반 교사 또는 특수교사에게 교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은 가정이나 복지시설,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 학생은 일반 학급의 소속 학교가 아닌 다른 특수교사에게, 다른 학교에 있는 특수교사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순회교육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순회교육이라고 함은 특수교육 교원이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즉,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그 방법의 한 형태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통계 특히 이제 우리 특수교육 통계를 보면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순회교육, 특수학급 순회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일반 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순회교육으로 좀 구분이 되는데 좀 복잡하죠.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그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 순회학급, 이제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에 순회학급이 편성되어서 특수교사가 순회교육을 담당하기도 하고 현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사가 배치되어 순회 지원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잠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 현재는 그 특수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을 내실화하며 지역사회 내에 특수교육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 특수교육지원센터입니다. 특히 이제 앞서서 축사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육은 일반 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권 보장과 이를 위한 순회교사 배치와 함께 최근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 학생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배치하는 얘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소 제한 환경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장애 학생을 어떠한 교육적 환경에 배치할 때는 최소로 제한된 곳에 배치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가능한 한 일반 아이들과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렇지만 잘 살펴본다면은 장애 학생이 비장애 또래와 함께 최대한으로 적절히 교육받아야 되는 건 맞는 거고, 또 통합된 교육 환경에서 우리가 장애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 충분한 지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학생의 장애 상태로 인해서 또 만족할 만한 충분한 교육적 성취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통합 환경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 제한 환경이란 개념은 완전한 통합 혹은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학생이 지닌 특성에 기반을 두고 학생의 필요에 충족하여 최대한 적절한 통합을 지원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 환경이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역설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제한의 정도는 아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당국, 교육부, 교육청은 학생의 필요에 따라서 배치가 가능하도록 최소로 제한된 환경에서부터 가장 통합된 환경 사이에 여러 가지 연속적인 대안적 배치 형태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연속적 대안적 배치 모형입니다. 맨 밑에 이제 일반 학교, 일반 학급이 있고요. 네, 일반 학교 특수 학급이 있고 특수 학교가 있고 가정이 있고 병원과 시설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덜 제한적이고요. 위로 갈수록 더 제한적인 환경입니다. 가능한 한 이 밑으로는 빨리 우리가 이동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배치 모형입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자, 맨 밑에 일반 학교, 일반 학급이 있고요. 일반 학교, 특수 학급이 있습니다. 그 위에 특수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 아동들은 가정과 시설과 병원에도 있죠. 우리도. 자, 가정의 경우에는 소속 학교는 특수학교 혹은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정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시설도 있죠. 또 병원도 있습니다. 우리 건강장애 학생들 생각하면 이제 병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죠. 이제 병원 학교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일반 학교, 일반 학급 소속일 수도 있죠. 많이 그렇죠.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특수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이 병원에 있는 경우도 저도 가끔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림을 일단 한번 그려놓고요. 제가 왜 이렇게 순회 교육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까? 자, 배치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분홍색으로 제가 색칠을 좀 해봤습니다. 자, 가정과 시설과 병원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가 속한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재택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재택 순회 지원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순회 교육의 형태죠. 자, 또 다른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색칠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의 경우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자, 일반 학교, 일반 학급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일반 학교, 일반 학급에서 일반 교사의 지원을 받고 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특수 교사의 어떤 특수교육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겠죠. 통합되어 있지만, 자,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사가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에, 사정에 따라서 특수교사가 미배치된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인근에 있는 그 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교사가 순회해서 이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겠죠. 혹은 옆에 있는 특수학급의 교사가 순회로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파란색 부분을 특수교사 미배치교 순회 지원이라고 명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우리가 순회 교육이라고 하지만 우리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순회 교육의 그 형태가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다른 양상을 띈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우측에 있는 위쪽에 있는 아이들과 맨 밑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적인 그 지원 요구들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고 역할을 하고 있는 순회 교사들도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지금 조금 오랜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학급 혹은 특수교사 미배치교 순회 지원과 재택 순회 지원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하고 이야기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회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크게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저보다는 이제 저 다음에 강연을 해주실 정영수 교장 선생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준비를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이 파트는 이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여러분에게 큰 요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수교사가 미배치된 일반학급 순회 지원의 경우에는 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곳은 원칙적으로는 일반 학급 배치 학생의 특수교육 지원은 각 학교에 그 학교에 있는 특수교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사유로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제도를 이해하자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 경우에 우리 모형은 크게 팀티칭 모형과 자,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가 이제 아이들을 지원할 때 모형이 팀티칭 모형, 컨설팅 모형, 개별 지도 모형 해서 풀아웃 모형 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그 일반 학급 순회 지원을 할 때는 가능하면 풀아웃 모형 아이를 다른 학급으로 빼어내서 수업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일과중 분리되어서 별도 공간에서 이제 다른 학교에서 오신 선생님의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낙인의 효과도 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게 통합교육의 실효성 측면에서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재택순회 지원은 우리 재택순회 교육은 우리 오랫동안 해왔죠. 그래서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이 많고 교사들도 어머님들도 아이들도 이제 중한 아이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고 우리가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고 제가 여기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재택순회 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들의 배치가 항상 영구적으로 재택에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항상 이제 좀 염두에 뒀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 복귀를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에 좀 우리가 배치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순회 지원 현황을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아서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의 우리 순회 그 현황을 제가 조금 이제 좀 시도별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 표는 조금 복잡해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제 9만 5천 명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죠. 이 중에 일반 학급에 있는 일반 학교 순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1,800명 정도 1.96%라고 나오고요. 재택 순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2,200명 2.3%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교사가 미배치된 일반 학급 순회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아, 초등학생의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이하죠. 자, 반면에 재택순회 교육의 경우에는 그 유아, 초등, 중학, 고등의 그 비율이 학생 수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그냥 현재 일반 그 학년기 학생들의 그 특수교육 대상자 그 비율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요 일반 학급 같은 경우는 유아와 초등의 비율이 좀 높다는 거 조금 한번 눈여겨 봐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또 특수교육 대상자 이제 순회 지원을 제공하는 입장에 제공은 특수교육 지원 센터와 특수학교급에서 하고 있죠. 제공하는 입장에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는 일반 학급 에 있는 아이들의 지원을 많이 하고 있었고 재택은 조금 그 비율이 작았습니다.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재택에 있는 아이들을 대부분 주로 지원을 하고 있었고 일반 학급은 숫자가 적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그림이 복잡해지죠. 제가 이번에는 17개 시도로 이제 좀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몇 가지 제가 좀 재밌는 현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 요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일반 학급에서 순회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비율입니다. 굉장히 높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반면에 대구, 광주, 대전, 경기는 또 굉장히 낮습니다. 자, 퍼센트가 지금 그 그래프 상에서 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하나는 1% 미만이고 전남, 경북 이런 곳은 5%, 6%까지 넘어가죠. 차이가 굉장히 많죠. 또 다른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대전, 울산, 경기 요런 곳은 또 뭐가 많습니까? 또 보면 재택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수가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이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저희 자료를 한번 분석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회 지원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 교육을 제공하는 현황인데 강원도나 경북, 제주는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경기도나 서울, 광주의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적습니다. 또 볼까요? 자, 특수학교급, 자, 일반학교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순회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대전과 경기와 전남은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강원이나 전북은 아주 낮습니다. 자, 이거 나중에 이제 조금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지역별로 차이가 몇 배 정도 나는 곳이 많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걸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우리가 효율적인 순회 교육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을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과 학교급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차별화된 순회 지원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경기와 서울과 또 전남과 경남은 너무나 다릅니다. 자, 특수교육이 운영되는 현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앞에 그 통계 자료를 아주 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우리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활성화돼서 순회 교육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른 제도 운영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도별로도 달라야 하지만 개별 특수교육지원센터 또한 일괄적이거나 경직되지 않게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맞게 개별화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일반 교사들에게 자문과 협력을 제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자주 이제 그 환경에서 옮길 수 있도록 자주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문성 있는 특수교사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체계 마련입니다. 자, 고경력의 전문성 있는 교사가 순회 업무를 희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인책을 마련하고 확보된 교사가 만족하고 직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교수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보장 체계를 마련하며 이동 및 출장 지원을 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체제를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선생님들의 보상 체계를 아주 충분히 잘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네 번째로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순회 지원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른 양상의 다른 유형의 순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통합교육, 때에 따라서는 중도 중복장애 교육, 가족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우리가 키워줘야 할 것이고요.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선생님들이 사회적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순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심리적 소진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잊지 않고 세심하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죠. 최근에 순회 교사들이 많이 이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발령을 받는데 다 초임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임 교사를 위한 특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초임 교사 선생님들은 그 초임 특수교사가 겪는 그 어려움들, 그것과 더불어서 순회라는 또 생소한 업무에서 오는 어려움을 동시에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방안을 충분히 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관할 지역청 안에 있는 순회 지원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청 내에 순회 지원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전체를 관장하는 그 센터, 즉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개별 학교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자세한 내용은 또 밑에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 큰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교구 지원을 위한 자료실의 역할을 우리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순회 지원을 하고 있는 그 특수교육지원센터 관할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의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센터
즉 선생님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친정 같은 곳, 그런 곳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6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입니다. 사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순회 교육이 뭔지 참 잘 알죠.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현장에 나가 보면 이런 제도가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증장애 학생들은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요. 타인과의 소통의 기회가 적은 편이라서 재택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또 특수교사 미배치교 순회 지원은 이 제도 자체가 우리가 역사가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홍보가 되고 있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분히 적극적으로 이제 좀 더 홍보를 하면 좋겠고, 오늘 이러한 그 온라인 세미나가 큰 계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활한 순회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순회 교육 대상자를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적절하게 우리가 선정해야 되겠죠. 필요한 아이들이 순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관련 법적 제도도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특수학급 선생님들이 순회 지원을 나가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걸 좀 해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제 일반 학교, 특수교사 미배치교에 있는 일반 학교 순회 교육은 일반 교사가 사실은 담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선생님들의 책무성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좀 시간을 넘겼는데요. 이제 제가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아이들이 어느 환경에 있던지 그게 우리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특수학급에 있을 수도 있고 일반 학급에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장애가 심해서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던 중요한 거는 아동에게 가장 최고라고 여겨지는 교육적 지원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근에 이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메카라고 하죠. 특수교육의 중심이 돼서 어떠한 교육 배치 환경에 있더라도 장애 학생 교육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순회 지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예,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세미나를 계기로 그것들이 더욱 증폭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